네, 안녕하세요. 듬삭TV의 듬삭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해 봤냐면요. 요즘 엄청 핫하죠.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의 V2L 기능이랑 저처럼 전기차에 인버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우선 V2L 기능이 어떤 거냐? 풀네임으로 Vehicle to Load라고 하고요. 무빙 에너지 시스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고요. 당연 고전압 배터리, 즉 메인 구동 배터리의 전기로 220V의 전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약 3500W 출력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오닉 5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ICCU라는 통합 충전 시스템을 거쳐서 220V로 전환돼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ICCU라는 통합 충전 시스템이 차량용 인버터 역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ICCU가 어떤 거냐? 지금까지의 전기차들은 단방향으로만 충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5는 양방향 전력 변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전압 배터리의 충전, 그리고 충전된 고전압 배터리에서 220V의 전기를 외부로 공급할 수 있는, 한마디로 휴대용 보조 배터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작동 방식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아이오닉 5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바로 ICCU를 거쳐 220V의 전기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코나 EV, 니로 EV, 기타 등등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LDC를 거쳐 12V 전기로 바뀌고 또 12V 전기에서 인버터를 거쳐 220V의 전기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효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이오닉 5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다이렉트로 220V의 전기로 전환돼서 딱 한 번의 전기 변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전기차의 인버터를 사용하게 되면 고전압 배터리에서 LDC를 거치면서 12V의 전기로 변환, 여기서 1차 손실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12V 전기에서 인버터를 거쳐 220V로 전환되면서 2차 손실이 발생하고요. 총 두 번의 전기 변환 손실이 발생합니다. 안정성에도 여러 번 전기 변환하는 것보다 딱 한 번의 전기 변환이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리고 아이오닉 5는 한 번에 약 3500W의 전기를 지속적으로 밀어주는 반면 코나 EV, 니로 EV 등 기타 현대 기아 전기차에는 LDC에서 밀어주는 전기가 약 1700W, 여기에서 전기차 전장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전기 약 200W를 빼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기는 약 1500W 정도 됩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전기를 밀어주려면 IBS 센서를 오프시켜야 되고요. 이로써 아이오닉 5가 효율적 측면, 안정성 측면, 전기 사용 출력에 대해서는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5가 약 3500W의 출력으로 전기 사용이 가능하지만 24kW의 전기밖에 못 쓴다고 하네요. 아이오닉 5 롱레인지 기준 고전압 배터리가 약 72kW인데 말이죠. 24kW밖에 사용 못한다니 살짝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반 전기차들은 메인 구동 배터리를 오링 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이오닉 5가 220V 전기 사용량을 정해둬서 사용자가 완전 방전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리밋을 걸어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아 보이기도 하네요. 일반 전기차에서 인버터를 통해 전기를 쓸 때 모르고 계속 전기를 써버리게 되면 완전 방전돼서 견인차 신세를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전기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충전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캠핑 가서도 블루링크 통해 배터리 잔량을 가끔씩 확인하면서 사용하니 뭐 큰 불편함은 없어요. 어쨌든 아이오닉 5의 전기 사용량이 24kW의 용량이라는 게 살짝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다음으로 가격.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V2L 옵션은 실내 220V 커넥터는 기본 사양으로 되어 있고요. 실내 220V 단자는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미정인 것 같은데 약 5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반 전기차에 인버터를 설치하게 되면 아이오닉 5의 출력이 3500W급인데 그냥 3000W 인버터 가격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순수 정연파 전격 3000W 인버터의 가격은 약 40만원대부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 측면에서는 V2L 기능 옵션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아이오닉 5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220V 전기 사용의 편리성. 당연 아이오닉 5가 편해 보여요. 왜냐? 충전 단자에 220V 커넥터만 꽂고 전기를 사용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죠. 시동 안 걸어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실내 220V 단자 사용 시에는 시동이 켜진 상태여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처럼 일반 전기차에서 전기를 사용하시려면 우선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여야 되고 유틸리티 모드로 전환시켜야 되고, 자, 여기서 유틸리티 모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전을 위해 유틸리티 모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버터를 거치를 하고 인버터랑 보조 배터리랑 연결을 하고, 자, 여기서 또 인버터를 모터룸에 거치해 두고 배터리랑 상시 연결해 두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돼요. 다음으로 인버터 전원을 켜고 IBS 센서 오프하고 그 다음 전기 사용.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해보시면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하지만 아이오닉 5 V2L 기능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복잡한 감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 편리성에서도 아이오닉 5가 좋아 보여요. 다음으로 유지관리.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V2L 기능이 고장나게 되면 무조건 센터 들어가야 해결될 것 같고요. 고장나게 되면 ICCU 쪽이 고장날 듯 싶네요. 고장시 당연 보증 수리로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현대에서 사용자 과실로 돌리게 되면 만약 수리하게 되면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일반 전기차의 인버터 같은 경우 인버터만 분리해서 수리 맡기면 되고 수리비도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퓨즈 같은 경우 자가 수리도 가능해요. 다만 인버터 외 차량 문제일 경우 LDC 쪽이 가장 유력하죠. 여기가 문제될 경우에도 아이오닉 5처럼 수리비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워낙 전기차 부품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LDC에서 밀어주는 전기보다 더 많이 사용될 경우 부족한 전기는 12V 보조 배터리에서 뽑아 충당해 줍니다. 여기서 많은 전기를 자주 뽑아 쓰게 되면 보조 배터리의 수명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장시간 전기 사용 시에는 LDC에서 밀어주는 전기 약 1700W의 안전마진 둬서 약 최대 1500에서 1400W 정도만 사용을 합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무조건 시간 내서 센터로 차량을 입고시켜야 되는 부분이 단점 아닌 단점일 것 같고요. 일반 전기차의 인버터 사용 시에는 인버터만 분리해서 제조사 측 또는 기타 사설 수리점으로 보내고 차량은 사용 가능하니 이러한 점에서는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문제로 수리할 경우 비용은 둘 다 많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고장 나봐야 알겠지만요. 자, 마지막으로 아이오닉 5의 V2L 기능에서 제일 부러운 점 3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약 3500W 출력의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차량의 전원을 꺼도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전기 사용 조작이 간편하다는 점, 이 3가지가 정말 좋아 보이네요.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5의 V2L 기능을 세계 최초로 적용을 시켰는데요. 현대가 앞으로 V2L 기능을 더 발전된 기술로 어떻게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